6월 지방선거 격전지를 살펴보는 지방선거 인터뷰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뉴스 하이킥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후보들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경기도 모든 언론 또 정치 전문가 평론가들이 이번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상대적으로 험질한 이야기 계속 해오고 계셨고요. 네. 현재 보시고 계시겠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간 접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현재의 판세 보고 계십니까? 이게 하루하루 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요. 예. 또 가는 곳마다 반겨주시고 꼭 이겨야 한다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도민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정치 지형이라는 게 늘 움직이고 변하죠. 네. 지난 대선에선 5%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2년 전의 총선에 비하면 상당히 격차가 좁혀진 수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민심의 흐름은 추세를 통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야당이 아니라 새롭게 집권당이 돼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네. 도민들의 기대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네. 김은혜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네. 비게 된 사퇴하신 분당갑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불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는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출마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의 계산으로 분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네. 무엇보다 이 분당갑 지역의 IT와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으로 오늘날까지 성장하는데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저의 정치에 대한 꿈과 그 첫걸음을 성원해 주신 분들, 손잡아 주신 곳이 분당갑입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분당 판교의 발전을 이뤄 주신다면 네. 저는 그게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진심으로 출마를 환영하고 싶습니다. 네. 진심으로 출마를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승기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재명 고문님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니까 네. 대장동 주민분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대장동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완결짓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장동의 상처와 그리고 이루지 못한 대장동 미완의 수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주민분이 혹시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주민들께서? 감탄 고토라는 거죠. 달면 아하.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우리 경기도민이었나라는 아하. 거죠. 네. 그러니까 1390만인데요. 경기도민이. 네.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이라고 한다면 음흠. 당연히 대장동에서 평가받고 심판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당당하다면 분당갑에 나왔을 텐데 등을 보이고 떠나는 도망치듯 인천으로 옮겨 탄 리더에 대한 아쉬움이 비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당의 위기와 책임 정치를 왜 꼭 인천에 가서 해결해야 하나. 음흠. 경기도에 출마하면 책임 정치가 아닌가. 네. 서울 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경기도민들은 우리가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을 위한 수단이었나 허탈해 하시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 국민분들의 민주당에 대한 냉혹한 평가와 판단이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요, 경기도는 이미 지사직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함으로써 인천, 경기를 포함한 서울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전체의 선거를 책임지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설득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트위터를 지우고 출마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트위터를 지우고요. 네. 네. 인천은 나가지 않는다. 왜 그곳에 가냐고 아하. 늘 여러분들과 소통해 왔고 예. 지금 성남 FC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일명 이제 초밥 사태죠. 압수수색과 함께 이재명 고문에 대한 네. 수사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예. 상대적으로 이것이 방탄조끼를 위한 출마가 아닌가. 특히 방탄막이 씌워지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표 따라 흘러가는 지도자의 행보는 네. 저는 그것은 대의에 맞지도 않고 네. 정치인으로서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후보님께서는 이재명 상임 고문의 그런 선택, 경기도 분당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 선택한 것이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오히려 김은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표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늘 선거라는 건 예. 저희가 생각하는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 깊은 심중을 저희가 앞으로 헤아리기 전에 네. 일단 겸손하게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4년간 단 한 발짝도 민생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교통과 주거 문제와 네. 그 열쇠를 풀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새 정부가 인사권과 예산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불편한 교통과 주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그 면을 힘 있는 경기도지사로 주민분들께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교통과 주거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네. 경기도민들의 주요 관심거리고 현안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은혜 후보께서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가장 달라질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것은 꼭 실현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브랜드 넘버원 무엇입니까? 일단 슬로건은 경기특별도고요. 네. 저희가 GRDP라는 돈의 총생산도 서울보다 40조가 많은데 예. 주요 정책에서는 서울에 마치 뒤치다거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드리겠다. 지금도 경기도민분들은 퇴근할 때 늦은 오후에 퇴근해서 밤에 집에 도착해야 되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아침도 1시간 일찍 출근하면서 출근 끝나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GTX의 신속한 완공과 24시간 광역버스를 비롯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진정으로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고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예.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180석을 갖고 있는 만큼 예. 저희 경기도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호소합니다. 네.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제적인 활성화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 특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행정 경험이다라고 김동연 후보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은혜 후보께서는 초선 의원이고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요.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경험도 경험 나름이거든요. 네. 그 실패한 경험을 경륜이라고 앞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님은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책임자셨잖아요. 예. 집 없는 서민에겐 집값 폭탄을, 집 있는 분들에겐 세금 폭탄을 안기신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민주당 정부에서 경제를 망가뜨려 놓고 또다시 경기도를 망가뜨리려 나오셨나. 아하. 경기도민과 경기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행정 경험을 내세우시기 전에 본인이 했던 정책 실패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해명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도지사 필요한 능력은 그건 경제 관료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상상력과 공약 추진 능력으로 돌파하는 그런 일꾼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대 시도지사분들 중에 공무원 출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오세훈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까지요. 네. 대부분 왜 정치인을 뽑았을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상호 이해관계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후보님 마지막으로요. 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경기 남부 지역을 김인혜 후보와 함께 네.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습관이 도지신 거죠. 습관이요? 네. 습관성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지난 4월 말에 윤석열 당선인이 충청도를 방문했을 때, 네. 그땐 충남 양승조지사, 네. 충북도 이시종지사가 동행하면서 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라면 윤 당선인이 민주당 출신 도지사 선거운동하러 간 것일까요? 아하. 저는 김동연 후보가 네. 경기도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도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신 건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전폭적인 대통령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 김은혜인지, 네. 아니면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경기도정을 수렁에 빠뜨릴 김동연 후보인지 경기도민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